안녕하세요.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릭난 잔향TV 이종수입니다. 이번 시간은 1209번째 시간으로 한국인의 정신문화 10이라는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한국인의 정신문화 10. 욱하고 폭발하는 불같은 성격. 실제로 화병 문서를 봐도 순간적으로 욱하고 분을 제대로 삭히지 못하며 이런 정세가 심할 경우 증상이 신체적으로 나타날 정도로 한국인 특유의 다혈질적인 기질은 문화 고유 장애 중 하나로 인정될 정도이다. 실제로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는 게 과거 예맥족과 한족 시기부터 해서 고구려와 발해, 고려, 조선을 거쳐오면서까지 한민족의 호전성한 주변국들에게 꽤나 저명했다. 이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을 것으로 추측되는데, 반도라는 지정학적인 특성상 긴 세월 내내 섬과 대륙 국가 양측으로부터 수시로 외침을 자주 받았고, 과거 고구려나 발해 당시에는 아예 약탈과 정복을 나라 근간으로 삼았을 뿐더러 고려와 조선까지도 북방 유목민족을 상대로 정벌을 명분으로 한 학살 등을 자행한 이력이 있다. 고로 이러한 기존의 내재된 호전성과 더불어 주변국의 침공에 맞선 대규모 전쟁 중 신경질적이고 공격적인 성향이 더해졌다는 말이 있으며, 계절에 따라 높낮이의 격차가 매우 큰 기온 탓도 있을 거라는 추정된다. 또한 관습적으로 깊게 자리 잡힌 한국만의 독특한 좀비어와 나이 체계로 인한 연장자 권위의식, 일제강점기 때부터 시작되어 현재도 진행 중인 전국적인 징병제로 인한 경직 및 수직화된 사회 문화 덕에 일상과 사회생활에서 수시로 스트레스 받을 일들이 많거니와 단시간 내에 폭주하는 듯한 특유의 음주문화 역시 이를 한몫했을 거라 보는 경향도 많다. 한마디로 역사적, 규적, 사회 시스템과 분위기 등등 총체적으로 개개인들에게 짜증날 일들이 많기에 성질이 수시로 건드려지다 보니 분노가 폭발하거나 신경질적인 모습이 오랫동안 누적되어 국민성의 일부로 자리잡게 되었다는 것. 하지만 비교적 강한 공권력과 음벌주의, 전반적인 교육 수준 및 서민의식이 높아지면서 서로 이해하거나 참는 것이 현재의 모습이다. 행패를 부리거나 남을 함부로 치거나 둔기를 들면 그 자체로 구속수사까지 갈 수 있음을 누구든 알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국사회에서 분노범죄의 묻지마 범죄가 잊을만하면 터지며 그로 인한 피해도 무시 못할 수준이고 사회문제까지 되고 있기에 이에 대한 대책이 논의되고 있다. 실내로 통계를 확인해보면 대한민국의 폭행, 살인 같은 강력범죄의 40~50% 정도가 우발적인 동기에서 벌어진다. 특히 살인미수, 살인미수건은 그 정도가 심해서 매년 통계를 낼 때마다 우발적인 살인 동기가 절반을 넘어간다. 살인한 피해자가 형량의 경감을 노리고 우발적인 살인 동기를 주장해서 이런 통계가 나올 수도 있으니 1999년부터 집계되는 폭행 범죄는 명백하게 우발적인 동기가 주요 원인임이 통계치로 잡히고 있다. 빨리빨리 문화. 한국인들이 급한 성미를 상징하는 단어 빠르다의 부사화 접사 이 결합한 빨리가 두 번 쓰인 말이다. 빨리빨리 문화식으로 말하기도 하고, 일각에서는 한국인 특유의 강박증으로 여기며 한국인을 빨리빨리 민족이라고 지칭하기도 한다. 특히 라면을 끓일 때 이런 빨리빨리 특성이 발휘되기도 한다. 여담, 게임 실력, 외국인 미디어의 한국인 묘사. 한국인 캐릭터 일람은 해당 문서 참조. 1972년에서 82년까지 11시즌이나 방영된 매쉬라는 미국 드라마는 당시 미국 내 최고 인기를 누렸었는데, 그 배경이 한국전쟁 당시 미군 야전병원이다. 이 드라마는 당시 미군들이 한국에 대해 가지고 있던 이상한 고정관념이나 상상무지가 고스란히 드러나 있는 작품이다. 본토에 야조스가 나오고 한국 여자들은 기모노를 입고 남자들은 밀짚 모자를 썼다. 가난한 형제가 한 명 부인을 공유하는 이상한 풍사까지 나왔으니 말 다 했다. 그야말로 일본인과 중국인 잡당인 동시에 있지도 않은 풍속을
섞은 괴작인 것. 사실 이 작품은 원래 월남전을 다루려 했는데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았던 상황에서 다루기 힘들었기 때문에 당시 기준으로 미국이 참전한 전쟁 중 월남전을 제외한 가장 최근의 전쟁이었던 한국전쟁으로 바꿨다는 속사정이 있다. 참고로 야자수 중 종려나무는 한국 본토의 남부지방 부산광역시, 거제시, 여수시, 목포시에서 자생하며 종려는 일본 야자 외종려와 중국 야자인 당종려가 있으므로 틀린 것은 아니다. 물론 중부지방을 그렇게 묘사했다면 당연히 틀린 묘사다. 최근에 보통 한국인 캐릭터 특정 분야에 미칠 듯한 고수 아니면 실력 팔아서 막강하지만 결국 주인공한테 발리는 역할로 많이 나온다. 혹은 발차기를 엄청 잘하거나 게임을 잘하거나 살짝 나사 빠진 놈이 많다. 뛰어날진 몰라도 완벽하고는 거리가 먼 캐릭터가 태반이다. 남성 캐릭터는 공부 잘하는 까칠한 캐릭터로 나오는 경우가 많으며 여성 캐릭터는 공부 잘하는 보이시한 캐릭터로 나오는 경우가 은근히 많다. 한동안 한국 혹은 한국인 하면 한국전쟁, 가난한 이미지, 북한 등에서 나오는 스토리가 대부분이었고 캐릭터는 돈벌레, 일벌레, 수에 공부만 하는 너드로 묘사되는 게 전부였다. 그러다가 2010년 들어 큰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삼성그룹, 현대그룹, LG그룹 등의 글로벌 대기업부터 시작해서 K-팝, 온라인 게임, 한국 드라마, 한국 영화 등 한국 대중문화의 진출로 인한 이미지 향상, 세계 영화 산업에서 한국 영화 시장의 독보적인 성장, 유튜브를 비롯한 인터넷 매체를 통해 폭넓게 소개되는 한국의 모습들, 2010년 들어 급증하기 시작한 국내 외국인 관광객들, 그리고 미국 본토에 진출한 한국인들 등이 그 변화를 이끌기 시작했다. 덕분에 미국인들이 직접 실제 한국인을 접할 기회가 늘어나면서 모호하고 추상적이었던 한국인이라는 특성이 점차 구체화되기 시작한 것이다. 그리고 미국 내 한국계 배우 풀 자체도 조금씩 넓어지기 시작한 점도 있다. 일본인과 중국인 일생이던 미드에서 점차 한국인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로스트 드롭, 데드 디바, 멘탈리스트, 그레이즈 아나토미, 워킹 데드 등 주조연급으로 한국계 배우가 한국계임을 밝히면서 나온다. 그 외 CSI, 로앤오더 등 각종 수산물이나 더 오피스 같은 시트콤에서도 한국 관련 에피소드가 나오거나 지나가는 대화에서라도 꼭 등장하는 편이다. 일본이나 중국과는 달리 기존 이미지가 희미했던 것이 한국 문화의 세계적인 유행으로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대폭 확장되면서 긍정적인 이미지가 많이 퍼지고 있다. 물론 심송가족에서는 그런 거 없다. 심송가족 한국 창고. 앞으로 해외 매체에서 한국인 캐릭터의 다양화를 지켜보는 재미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내용은 모두 대한민국의 국민 이야기고 미디어 매체에서 북한인들은 다들 악당, 테러리스트 등으로 나오는 등 북한의 자업자득으로 생긴 이미지 때문에 인식이 별로 좋지 못하다. 탈북자 캐릭터가 냉전 시절 소련인 망명자 캐릭터처럼 소비되기도 한다. 노스코리아. 이 이미지는 2017년 뉴욕타임즈에서 1746명을 대상으로 아시아 전도에서 북한이 어디에 위치하는지 찍어보라고 조사한 결과인데 총 36%만이 한반도 위쪽에 맞게 찍었고 나머지는 남한과 중국, 일본, 심지어는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을 찍었다. 북한이 외신에서 다뤄지는 빈도수를 생각해보면 남한에 비해서는 오히려 인지도가 높다고 볼 수 있는데도 답변 수준이 이 정도이다. 반대로 생각해보면 나머지 잘못된 선택한 국가들도 어딘지 모른다는 뜻이다. 또한 한국의 높은 교육 수준으로 외국인들이 요구하는 평균적인 지적 수준이 높음에도 감안해야 한다. 평균적인 교육을 받은 국민들이 세계 지도에서 한국은커녕 영국, 러시아, 미국조차 제대로 찾지 못하는 교육 수준을 가진 나라가 태반이다. 실제로 서독, 동독의 사례와는 달리 북한과 남한을 구별하지 못하는 사례도 종종 있어 가끔 남쪽에 사는 한국인을 괴롭게 하기도 한다. 북한 문제에 민감한 일본이나 중국, 러시아, 미국과 같은 이해관계국의 국민은 사우스코리아와 노스코리아라는 구별을 매체를 통해 종종 받아봤기 때문에 한국이 두 개의 집단 내지 국가로 나누어 있다는 걸 인지하고 있지만 여러 국가의 시골이나 제3세계로만 내려가도 한국이 어디에 붙어 있는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 게다가 이들을 외국에 대한 관심도
자체가 적고 많이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한국발 콘텐츠보다 미국발, 일본발 콘텐츠를 먼저 접하는 경우가 많기에 한국이란 나라가 존재한다는 정도만 알고 있다고 한다. 물론 한국에서도 시골 사람들이나 중장년층들 역시 알고 있는 나라가 그다지 없는 편으로 어디서나 이건 비슷한 현상이다. 또한 제3세계권뿐만 아니라 유럽에서도 한국의 존재를 제대로 모르는 사람이 많은 편. 일례로 슈퍼주니어의 예승이 북유럽권에서 김정일 아들로 오해받는다거나 프랑스에서는 북한이 자본주의고 남한이 주체주의라는 식으로 오인받았다거나 하는 사례가 목격되는 중, 물론 지금도 유럽권에서도 한국이 비교적 유명해졌지만 아직도 갈 길이 멀다. 한국 차원의 문제를 넘어 이제 이미 유럽에서는 동아시아인 이미지는 중국인이다. 이는 이들의 언어에서도 나타나는데 스페인어 등에서 본래 중국인만을 지칭하는 치노, 중국인이라는 용어를 타 아시아 국가 출신인들조차 중국인과 구별 못해서 한꺼번에 싸잡아 부르는 것이 대표적인 용례이다. 그렇지만 외국 문서에서 수술되어 있듯 한국인이라고 이런 유형의 사고방식에서 깨끗한 것은 아니다. 한국인들도 외국인을 서양인, 미국인 혹여 적어도 영미권 사람과 같은 뜻으로 쓰이는 일이 많고, 실제로도 코카사스 인종을 만나면 의뢰 짐작으로 그 사람은 미국인이고 영어를 쓸 것이라고 싸잡아 생각하는 것과 비슷하다. 결국 특정 문화권을 대표하는 국가가 어떻게 그 이미지를 알렸느냐, 스테레오타입의 문제인데, 이로 의미로 보면 한국인들이 생각하는 외국인의 스테레오타입은 미국인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유럽권에서는 하필 중국인이 동아시아인의 스테레오타입 이미지를 꿰차고 있다는 것이 문제다. 이와 대조적으로 미국에서는 일본인이 동아시아인의 스테레오타입이다. 그래서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는 한국의 이미지가 꽤 괜찮은 편이다. 국가별 한류 문서를 통해서도 이를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고, 당장 위 링크글만 봐도 알 수 있다. 한국이나 저쪽이나 기성세대의 인식 차이 때문에 세대 갈등이 생기는 건 똑같다. 다만 이러한 사례들은 보통 한국 문화의 유행이 비교적 덜하거나 한국 문화를 잘 모르는 외국인의 경우이고, 한국 문화가 유행하는 나라이거나 개인적으로 한국 문화에 관심이 많은 외국인은 오히려 한국인보다 한국에 대해 더 잘 알 때도 많다. 세계 최강의 예비역 전력. 세계 어디에 비교해도 최강의 예비역 전력을 보유하고 있다. 인구의 절반인 약 2600만 명의 남성 중 그 절반인 1300만 명 이상이 예비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쟁 발발시 길거리에 나가서 지나가는 20대 이상부터 60세 이하의 남자를 아무나 붙잡아도 이동 사격이나 전술 사격 수준은 아니지만 기본적인 사격 능력 자체를 겸비하고 있다. 또한 모집된 예비역 중에 대부분 기본적으로 명령 체계를 이해하며 이에 따라 사격, 수류탄, 투척, 각계전투, 수경, 경계근무, 진치구축 등을 조건만 된다면 바로 수행할 수 있다. 공획이나 방위 출신이라도 기초적인 훈련은 받았다. 이게 정말 대단한 건데, 왜냐하면 민병대보다 수배로 잘 훈련된 정규군 병사로 1인분 몫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최후의 현대전에선 주 교전부터가 분대 단위 중장거리 교전이며, 이와 더불어 대형 장비 등을 동원해 더더욱 철저한 집단 노력을 구성하기 때문에 개인의 뛰어난 체력 전투력과 사격 전술은 근중거리 보병 간 시가전을 수행하는 일부 정예군이 아닌 이상은 크게 의미가 없다. 고로 일부 특수목적 부대가 아닌 이상 일반적인 정규군은 얼마나 명령체계에 따라 조직적으로 움직이는지가 성패를 가르기 때문에 한국가에서 1000만 명 이상의 남성들이 명령체계에 따라 조직적으로 무력행위를 할 수 있다는 건 진짜 어마어마한 전력일 것이다. 길거리에서 당장 남자 10명을 모집해 임무를 하더라면 선출된 분대장의 명령에 따라 전장에 투입되어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게 대한민국이다. 말 그대로 전투민족이라고 봐도 손색이 없다. 당장 번화가에 나가서 30분, 2시간만 투자해도 소총수, 어무병, 통신병, 행정병, 전차병, 운전병, 탄약병, 정운병, 박격포병, 포병, 공병, 헌병, 각종 병과 출신의 부사관 및 상원사 이상급 고급 부사관, 중위 및 대위 출신의 위관, 못해도 한두 명의 영관급 장교, 심지어 운이 좋다면 장성급 출신 전역자를 찾을 수도 있다. 심지어 해군, 해병, 공군도 이에 해당한다. 함정성 선자,
비번 중인 민항기 조종사라면 바로 함정, 전투기, 헬기, 수송선 등의 파일럿으로 차출될 수도 있다. 10개 연대 육군의 경우 사단까지 편제가 가능하다. 게다가 예비역 중 특수전 수행 능력자들 또한 생각보다 상당히 많다. 특공대, 특전사, UDT, 기동대, 수색대, 해병, 특수수색대, CCT, 정보사, 특임대, SART 등 전쟁 발발 시 화기와 탄약만 보급되면 누구든지 시가전에서 기본적인 게릴라 활동을 바로 시작할 수 있다. 심지어 특수부대 출신들이 꽤 많은 만큼 유사시에는 길거리에서 불러 모은 아저씨들이 알고 보니 기밀 특수부대 출신이라 이들을 최정예 특작조로 편성해 고난도 특수작전을 수행하게 하는 흠좀무한 일이 가능하다. LA 폭동 당시 한인타운에 거주하던 사람들이 순식간에 진지를 구축하여 방어선을 만들고 화기로 무장한 후 각자 지휘체계까지 만들어 폭동을 방어해낸 사례는 아주 유명한 일화다. 자세한 것은 루프탑 코리안 문서를 참고해라. 종종 한국인 예비군들이 1년 반 2년이라는 타 모병군에 비해서 짧은 훈련기간을 지니기에 전투력이 떨어지고 정예도가 떨어진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으나 이는 징병제라는 특성상 당연한 한계다. 오히려 징병제임에도 불구하고 모병제인 국가들의 병사들과 비교될 정도로 뛰어난 게 굉장한 거다. 병사들 대부분이 대학교에 재학 중이고 고졸이어도 고등학교 당시에 철저한 공교육을 이수한 것부터가 한국 병사의 평균적인 인적 풀이 뛰어난다는 증거인데 당장 미군에선 장교나 부사관으로 임관할 것을 종용받는 수준의 우수 자원들이 이병으로 들어가 그러고 있는 것이다. 덕분에 2년가량 짧은 훈련 커리큘럼 부족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커리큘럼 기간을 극복하는 뛰어난 응용력과 전투력을 지녔다. 당장 베트남전 당시만 보더라도 이러한 사실을 크게 뒷받침해준다. 예비군의 유일한 약점은 징병제 체계 자체의 약점 딱 2개밖에 없다. 첫째는 징병제인 만큼 병사들 대부분이 군에는 관심이 없던 민간인 신분에게 징병된 데다가 타국에서는 병력 거부 판정을 받을 만큼 마르고 허약한 인원들도 꽤 현역으로 들어온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미군 자위대, 중국 인민해방군 등 자국 청년들 중 체격적으로 상위 집단을 엄선해 뽑은 모병제 군보다는 아무래도 평균적인 체력이나 체격 등의 부분에서는 좀 떨어질 수 있다는 것. 일반 부대가 이렇다 보니 별도 모병제를 시행하고 있는 특전사나 수색대 등의 정예군에도 도미노 현상이 꽤 영향을 끼치고 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또한 징병제인 만큼 어쩔 수 없이 프로페셔널한 직업의식이 떨어진다는 것. 이마저도 병사 대부분이 대학 재학 중인 우수 자원이라는 장점에 파묻히고도 남을 정도. 이 교육 수준의 차이라는 것이 미군이랑 같이 훈련해보면 아주 잘 느껴진다. 소규모 국지전 해외 파병이 주류를 이루는 최근 국제정세에서야 직업 군인으로 이루어진 프로페셔널한 소규모 정예군인 모병제가 좋긴 하겠지만 징병제의 진가는 국가의 남성들 모두가 징집되는 전면전에서 드러난다는 걸 잊으면 안 된다. 끝. 좋으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